장안대학교. 예, 호텔 영업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닥터웰 양진욱입니다. 예, 여러분 4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가 마지막인 줄 알고 이걸 미리 안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새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 5월달까지 다음 달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직 뭐 타 학교처럼 어떻게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 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출석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게 뭐 3주만 하고 오프라인에서 하니까 과제를 다 체크하고 한 명씩 하다 보니 이제 계속 문의가 와서 그것도 답변을 흔히 말하는 말을 안 해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괄적으로 다 출석으로 일단은 확인하고 다음에 역으로 이제 과제를 우리가 만나는 시점부터 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면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뭐 늦게 내더라도 내시면 뭐 그거를 지각으로 처리할지 뭐 결석으로 처리할지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학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할 건데 일단은 뭐 어찌됐든 과제를 하신 분들은 전체 결석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좀 회사 일 때문에 늦으셨더라도 과제를 늦게라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저번 시간에 하다만 경영분석, 활동성 분석과 이제 그거 갖고 호텔 경영분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할 거고 두 번째는 뭐 계속 이어서 저희 닥터 회계, 기초 회계 원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호텔 영업 회계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 경영 분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경영 분석의 기준, 우리 재무제표로 활동성 분석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각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 있죠. 그게 자산 또는 자기 돈, 종잣돈을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뭐 투자하시는 주주보다도 경영자 진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을 각 자원에 나눈 것이죠. 각 자원 매출액이 기준이 된다. 매출액을 나눠요. 우리가 그러니까 각 자원을 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각각의 그쵸?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말 그대로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회전했느냐 그쵸? 회전율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호텔 쪽에서는 뭐 객실 회전율, 그 다음에 좌석 회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레스토랑을 생각해 보시면 레스토랑의 의자가 책상이 이렇게 책상이 아니죠.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한 50개 있다. 근데 뭐 점심시간에 10개밖에 안 찬다. 그러면 뭐 40개가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 테이블이 꽉꽉 채워질수록 매출액이 오를 거고 또 하나가 똑같아요. 객실하고 레스토랑하고 비슷한 게 메뉴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7,000원부터 뭐 5만원까지 다양하잖아요. 손님이 시키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과연 어떠한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돼가지고 우리 매출도에 기여했는지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그러면 이 총 자산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율 할 때 총 자산, 그 총 자산을 얼마나 사용해서 매출을 일으켰는가, 그러니까 매출액을 총 자산을 나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가 밑에가 총 자산 이게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 매출액, 그렇죠? 요거 갖고 매출액을 얼마나 올렸느냐가요. 그러니까 총 자본이라고도 해요. 총 자산을 그래서 총 자본 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비율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업이 투입된 총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총 자산은 뭐예요? 우리가 그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내 돈 갖고 요거를 기반으로 어떤 자산을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을 한다, 집을 산다.
그러면 내 돈하고 은행 빚 지어가지고 집을 샀을 거 아니야. 그 자산을 어떻게 굴리냐가 중요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업에 투입된 총 자산에 비해서 우리 매출액이 얼마나 낮지? 그 몇 배수? 이게 결국은 이게 3이고 뭐 이게 1억 갖고 3억을 만들었으면 3배 튕긴 거잖아요. 그죠? 매출의 규모가 몇 배수인지. 즉 매출액을 실현하기 위해서 총 자산이 연간 몇 번 회전했는가. 그걸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투자한 내 총 자산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총 자산 회전율, 그쵸? 다시 말해서 몇 배나 활용도로 총괄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매출액에다 기초 총자산과 기말 총자산. 왜냐면 처음에 내가 지금 20년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총자산과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총자산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눠줍니다, 보통. 그걸 평균값을 갖고 총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죠, 정말. 평균 총자산을 갖고 매출액을 얼마나 몇 배를 벌었는가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매출액에서 그 평균 총자산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 여기 맡으면은 2015년에 처음에 1월 1일 날은 이제 넘어온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822억이라면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1107억이에요. 그러면 그걸 평균해서 2로 나눠준 거를 기반으로 내가 몇 배를 벌었는가. 그러면 여기는 1번 한 번이 안 되네요. 0.72회네요. 이 회전율이 낮은 데죠. 근데 이게 산업군마다 다릅니다. 그렇게는 아시고요. 그래서 총 자산 회전율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요거가 머리가 좀 아프시죠? 총 자산 회전율은 수익성 비율인 총 자산 이익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총 자산을 얼마나 여러분도 그러겠죠. 여러분 게시를 자산인데 아니면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좌석이 결국은 매출을 일으키는 자산이잖아요. 거기 앉아야 손님들이 계속 이제 회전이 돼야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총 자산 회전율은 수익성하고 민감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비율인 총 자산을 갖고 얼마나 영업이익을 내느냐. 그쵸? 그 이익률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이익은 보통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에다가 곱하기 총 자산 회전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매출액에서 얼마나 영업이익이 되느냐라는 뜻이거든요.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가지고 있는 비율. 그쵸? 그래서 그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냈는가. 거기다가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에서 평균 총자산을 나눠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결국은 총자산에서 얼마나 영업이익을 냈느냐. 이거랑 같은 게 돼요. 그쵸? 평균 총자산으로 얼마나 영업이익을 많이 냈느냐. 그 비율하고 같다 이거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4.4%다. 그 총자산 회전율이 0.7이다.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3.2%가 바로 총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낸, 영업이익을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결국은 이게 좀 더러우니까 좀 빼면 우리가 총자산 이익률을 높이려면은 이 두 가지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일단은 총자산 회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쵸? 또는 영업이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우리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 원가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매출 원가를 낮추면 우리가 알다시피 매출 영업이익은 높아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매출을 했어요. 그쵸? 근데 거기서 뭐예요? 비용인 매출 원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는 매출 원가가 있잖아요. 자, 이걸 뺀 게 실제로 우리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올라가던가 매출 원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도 딱 정달아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그다음에 볼게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란 내가 어떤 거를 그쵸? 팔았어요. 매출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야. 대신 증서를 받은 거죠. 뭐 몇 달 안에 줄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1년 안에 줄게. 즉, 그러면 결국은 이건 우리의 자산이지만 아직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현금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회전해야지 내가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는 매출 채권이 평균 얼마나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365를 해서 뭐예요? 매출 채권 회전율을 나눠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5일인데 우리가 매출 채권이 얼마나 되나 회전율이 얼마나 되냐니까 3.3일 정도 된다. 이러면 한번 그쵸? 1년 동안 딱 이렇게 봤더니 매출 채권이 평균적으로 회수되는데 보통 110일 정도 걸린다. 1년에 한 3번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을 줄여야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호텔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던가 이제 마케팅 팀이나 아니면 프론트나 레스토랑 여러분들이 지배인 되면 이런 경영 분석 툴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엑셀로 입력만 하시면 되거든요. 공식을 넣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태 비율 이건 정말 많이 써요. 그 중에 우리 유동 비율 배웠잖아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이렇게 산식도 여러 모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용으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이 엑셀에다가 유동 비율 적으시고 이렇게 산식 쓰고 이런 거는 목적은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거기 엑셀 파일에다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죠. 이게 지급하는 능력과 신용, 그쵸? 얼마나 현금이 현금화가 되냐가 유동화니까. 근데 보통 200%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고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죠. 여러분 이거는 내진 않아요, 잘. 이게 업계 평균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200% 정도 되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어 놓고 나중에 응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엑셀로. 그 다음에 당장 돈이 되는 당좌 비율은 보통 100%, 1배입니다. 당좌 자산은 재고 자산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즉각적 당장 돈이 내가 돈 지금 달라고 그럴 때 바로 줄 수 있는 거. 현금이나 수표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동부채, 즉 당장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 빚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여러분 핸드폰 값, 매달 바로바로 갚아야 되는 거. 그런 빚체가 딱 왔을 때 당장 현금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현금 비율은 뭐 아시면 좋을 텐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고정 비율. 왜 고정 비율이 중요하냐면 호텔은 건물이잖아요. 유동화가 힘듭니다. 그쵸? 건물을 통째로 팔지 않는 한. 그래서 고정 비율이 엄청 많아요. 계실만 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외우시면 되죠. 요거. 뭐예요? 자기 자본에 대해서 고정 자산이 얼마나 많으냐. 실제 내 돈, 현금 중에서 실제 이해되시죠? 여기 밑에가 아니라 위에 거예요. 실제 내 있는 것 중에서 내 돈으로 고정 자산을 얼마나 사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고정 비율. 실비 고정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10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 거꾸로 한 것 뿐이에요. 100% 이상 이하. 그래서 뭐냐면 내 돈에서 내가 현금도 하나 없고 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산다고 지금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다 아파트 사는데 돈 다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자기 자본으로 얼만큼 고정자산이 있는가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활비 하나도 없이 그냥 뭐 노트북을 산다든가 뭐 차를 산다든가 그런 거예요.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자본이 100% 이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고정 비율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고정 비율은 좀 그 산업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채 같은 경우를 고려를 안 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 장기 접합률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특히 호텔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계산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순간 이제 이 뭔가를 전략 같은 걸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있고 고정 부채가 있어요. 우리가 고정 자산을 자기 자본만 갖고 사진 않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해요? 보통
고정 부채를 갖죠.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고정 부채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번에 또 설명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바로 다음 달에 돈 갚아야 돼, 1억 갚아야 되는 그런 은행 빚을 갚지 않죠. 보통 10년 대출을 받을 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 학비를 내는데 다음 2달 후에 갚아야 되를 뭐한 500, 300, 뭐 500에 600, 뭐 이렇게 되는데 한 학기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고정부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정자산을 살 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은 한정돼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절대 집 못 사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결국 그 투자의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부채에서 와야 돼요. 나중에 천천히 갚아야 되고 이자율도 낮고 여러분이 여러 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본과 고정 부채로 이 고정 자산을 해야지 단기 자본을 끌어와가지고 고정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100% 이하가 돼야 된다. 부채 비율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채 전 우리 이거에 그쵸? 부채죠. 부채에서 자본을 나눠준 거죠. 그쵸? 자기 자본을 나눠준 거예요. 즉 내 돈이 많냐, 빚이 많냐 이걸 서로 비교한 게 바로 부채 비율이죠. 즉 타인 자본, 즉 빚이죠. 남의 돈, 그쵸? 거기에 대해서 내 돈이 얼마나 지금 그걸 걔가 갚으라고 할 때 내가 있겠지? 그러니까 안전도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한꺼번에 오면 부도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자본에서 그냥 총 자본 중에서 운전자본을 그쵸? 운전자본 비율이에요. 총 자본 중에서 총 자본이라는 건 총 자산이라고 하죠. 내 전체 자산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그걸 운전자본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게 뭐냐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가 운전자본이라고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뭐예요? 운전자본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해야죠. 말 그대로 운전해야 되니까 유동이다. 운전하려면 유동해야 됩니다. 즉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예요. 그쵸? 즉 총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총 자본이 총 자산이에요.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뭐예요? 유동화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실제로 돈. 그쵸? 바로 현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겠죠. 운전자산은. 자, 그 다음에 이거 제 박스 쳐에 있는 거는 한번 다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다 재고자산 회전율 우리 배웠죠. 뭐예요? 매출액인데 보통 재고자산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죠. 매출이 어떻게 되면 매출액이 우리가 판매를 해야만 매출액이 올라가고 그래야지 그게 이제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서 평균 재고자산. 우리 평균 재고자산이라고 그러면 저번에 아까 말했지만 내가 월초에 갖고 있는 그걸 기초라고 그래요. 월초에 아니면 연초에 갖고 있던 거랑 마지막에 12월 31일 날 딱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보통 아니면 줄을 수도 있고 팔아먹었으면 요거에서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 이걸 나눠준 게 즉 평균 재고자산 가지고 매출 원가를 얼마나 즉 매출액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 되죠. 물건이 빨리 잘 팔려야 되잖아요.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쌀 재고 많고 이러면 안 되죠. 다 떨어져야지.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정자산 회전율은 말 그대로 평균 고정자산에서 총 매출액. 여기서부터 매출액입니다. 기준이. 매출액에서 평균 고정자산을 나눠준 거예요. 다시 총 자산 회전율은 했죠. 뭐예요? 총 매출액에서 뭐예요? 평균 총 자산을 나눠준 거. 즉, 총 자산 갖고 얼마나 매출액을 올렸느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해야 하는 게 이게 호텔만의 특징이죠. 객실 점유율. 아큐판시라고 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객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뒤에도 열심히 이제 프런트나 회계나 이런 거 공부하겠지만 객실이 종류가 많죠. 싱글룸부터 여러분도 이용해보면 뭐 트윈룸도 있고 스위트룸도 있어서 객실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평균 객단가를 우리가 하잖아요. 즉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객실이 만약 300개가 있어도 못 파는 객실 있죠. 아웃 오브 오더라고 하죠. 고장이란 뜻. 즉 팔 수가 없는 거. 그럼 판매 가능한 객실 수.
300개가 있어요. 전체. 예를 들어 300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판매 가능한 게 오늘 뭐 이렇게 돼가지고 100개가 있어. 아니 100개는 좀 그러네요. 300개인데 한 250개가 있어. 그 중에서 실제로 판매된 거. 그게 객실 점유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객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좌석수가 판매 가능한 좌석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용 고객 수. 그쵸? 그게 중요하죠. 좌석 회전율. 왜냐면 여러분 좌석 수가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 테이블은 하나지만 어떤 테이블은 2인용 테이블이 있고 의자 2개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4개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좀 단체 앉는 뭐 중식당 같은 경우에는 12명, 8명, 12명 이렇게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죠. 전체 판매 가능한 좌석 수를 다 세야 되죠. 한 테이블이라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좌석 수에서 실제로 거기 좌석에 한 명 앉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고객 수를 해야죠. 얼마나 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특징이죠. 그래서 요거 활동성 비율 꼭 이렇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하냐면 엑셀에서 하나씩 탭을 만들면 되죠. 하나는 활동성 비율, 다른 탭에는 수익성 비율. 이렇게 해서 꼭 과제를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탭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수치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달성하고 싶은 걸 해보고 이걸 갖고 실제로 적용도 해보시고 자, 여러분 수익성 비율이랍니다. 수익성이 나야 되겠죠. 그럼 어떤 거냐? 내 매출액 예입률이라는 건 내 매출액에서 얼마나 이익이 났냐 여기서 여기선 단기순이익입니다. 실제로 최고로 마지막 진짜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진짜 번 돈. 그러니까 말 그랬죠, 그랬죠, 번 돈. 이거 번 돈입니다. 이거 단기순이익은 총 매출액에서 번 돈.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영업평수도 있지만 그 밑에 두 개를 하시면 돼요. 총 자산. 즉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에서 이익률. 이거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매출액 이익률 곱하기 총 자산 회전율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이란 총 자산 이익률에다가 뭐야? 평균 자기자본에서 총 자산에서 평균 자기자본을 나눠준 거. 그거를 곱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이 공식을 외우라는 거는 뭐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뭐 이런 걸 시험 보는 데가 있긴 있어요. 자격증 경영지도사나 뭐 몇 군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갖고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계산이 여러분들이 수식이나 이런 걸 잘못 넣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식을 적어놓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고는 여러분이 참고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엑셀 파일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수치를 집어넣고 보고서를 쓴 다음에 뒤에다 백업 자료를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다음 여기서는 이 비용 구성면 빼고 나머지를 다 볼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매출액 중에서 매출 구성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맨날 사업계획서에서 써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같은 게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커피숍, 뭐 레스토랑 말고 뭐 스포츠 센터, 부대 시설이라 할게요. 스포츠 센터, 그렇죠? 뭐 베이커리, 뭐 그러면 각각이 얼마나 부분별로 매출액을 올렸는지 알고 싶잖아요. 매출액 중에서 몇 퍼센트를 얘네들이 올렸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분별 비용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분별 매출액에서 부분별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총무과에서 맨날 조사하는 거예요. 인건비율.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즉 우리가 매출액에서 인건비를 상쇄를 못하면 쿠주종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 다음에 부분별 인건비. 즉 요 총 인건비에도 보지만 이 부분별 왜 업장마다 매출액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출액 그쵸? 어떤 데 객실 같은 경우에 적은 인원으로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인건 비율은 높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적자가 나는 데서 사람을 줄여. 아니면 함부로 이제 정직원을 못 자른다 그러면 이제 알바생들을 많이 구조조정하겠죠. 대부분은. 처음부터 거기부터 손대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증감률. 이건 쉽습니다. 뭐예요? 금년에 내가 우리가 10억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실적 있죠.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10억인데 전년도에 우리가 8억 했어요. 그럼 8억 작년에 8억 대비 얼마나 올랐지? 요거 퍼센티지 하면 되죠. 몇 퍼센트 올랐나?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 대비 달성률. 이것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9억으로 했는데 10억을 달성했어. 그렇죠? 그럼 우리 몇 퍼센트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거 항상 쓰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어디나 다 쓰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객실 부분이 있고 식음료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객실 부분 비율 분석을 하면 실제 평균 객실료예요. 즉 전체 판매 가능한 객실 수에서 판매 객실 수에서 실제 판매된 거예요. 실제니까 판매 가능이 아니라 판매된 거예요. 판매 객실 수에서 객실에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가. 그러면 매출액이 뭐 10억을 올렸어요. 근데 판매 가시는 객실은 뭐 300객실이에요.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실제 평균 객단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평균 객실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갖고 이제 객단가나 이런 걸 하는데 실제 평균 객실료가 있고 실제로 요거 갖고 요거 그냥 오면 돼요. 거기다가 실제로 잠재적으로 우리가 평균 객실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요것밖에 안 되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은 더 올려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요거까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식음료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식음료 부분 보시면 당연히 여기는 주된 사업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나 제가 그 전에 부영 다닐 때 각 업장, 레스토랑, 골프장, 그 부대 시설 항상 이 비율 보고 했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안 해갖고 오더라고요. 뭐냐면 당연히 전체 이용 고객 수 1인당 얼마나 매출에 기여하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식료랑 음료는 틀리니까 음료는 뭐 바가 있으면 음료 매출이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식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식료 매출액에서 식료 이용 고객 수를 나눠줘야죠. 얼마 몇 명이 뭐 5만 명이 갔는데 식료 매출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료 매출액, 음료 이용 고객 수로 나눠줘야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봅니다. 레스토랑에서 평당 매출액 또 봅니다. 즉 매출액의 평수로 나눠주는 거죠. 말 그대로 평당이니까 말 그대로 이게 당 그러면 여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당 평수 당 매출액 얼마나 올렸냐? 그렇죠? 1평당 여기 1이 생략된 거잖아요. 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공식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적어 놓고 여러분들 엑셀에 놓고 나중에 이용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식료 원가율이요. 그러면 뭐예요? 식료를 팔 때 들어가는 비용 원가가 비용이 원가잖아요. 그럼 식료 원가액 즉 뭐냐? 전체 식료 매출액에서 원가가 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게 뭐 30%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식료 업장은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연히 식자재를 취급하는 우리 주방장, 총주방장이 맨날 식료 원가에 음료 원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식료 원가를 갖고 뭐 보통 뷔페 식당이나 각각의 주방장님도 협의를 해가지고 뭘 하냐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 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메뉴를 맨날 개발하는 거예요. 그쵸? 음료 원가, 음료 매출액에서 음료 원가. 비싼 술 있으면 안 팔리는데 재고만 계속 우리 그것만 나빠지게 하는데 매출액이나 원가율만 높이는데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재고 자산 회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총이익률입니다. 즉 말 그대로 매출액 대비 총이익.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매출 대비니까. 그 다음 매출액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그쵸?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매출액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순이익이고요. 여기 나오자. 그래서 내가 넘어갔고 즉 이거예요. 총 비용 대 총 수익 비율. 수지가 얼마나 맞냐. 즉 내가 비용을 투자한 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니? 이거 알고 싶잖아요. 그럼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하면 총 수지가 됐죠. 당연히 비용은 낮을수록 좋으니까 이것만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4주차 과제 1, 2, 3입니다. 즉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 화낼까봐 이거 한 주에 3개씩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고 그냥 이메일로 보내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보내세요. 뭐 하나씩 과제 1입니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파일은 따로따로 이메일은 하나로 통일해서 그래서 하나는 정태 비율 분석, 유동성 비율, 지급 능력 비율 분석 우리 큰 테두리 했죠. 그리고 객실 부분, 식음료 부분 비율 분석표 작성 결국 다예요. 제가 대신 이렇게 중요하다 박스 쳐져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활동성 분석, 수익성 분석, 매출액 이익 분석표를 작성하세요. 작성만 하지 뭐 숫자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해보시면 더 좋고 대신 형태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임의의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제일 좋은 건
한번 이렇게 숙제도 하시면서 꼭 하시길 바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업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 이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일단은 4주차 첫 번째 강의 마칠게요.